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요. 80문제를 8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보고 60점 이상인 자는 합격하게 됩니다. 필기시험인데요.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안전운전, 안전운행 요령, 운송 서비스 애절사항 포함해서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리입니다. 지리 문제는 각 시도별로 문제가 다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작하는 것은 공통 문제이고요. 각 시도별 지리 문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것이 관련 법규입니다. 관련 법규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도로교통법 뭐 이런 그 법의 목적으로 맞는 것이 나오면 대부분 그 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것을 찾아보시면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법의 목적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 법이 목적 속에 함축되어서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자, 1번 보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법일까요? 앞에 뭐가 나오는 게 교통사고죠. 그래서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앞에가 뭔가 이런 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한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관리.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자동차 관리법. 죄송합니다. 잠깐 에러가 있었습니다. 자,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건 뭡니까? 자동차 관리법. 그 자체에서 이런 단어들이 함축되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 자, 교통자 들어가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뭡니까? 이것은 도로교통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그러면 답은요? 2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자, 도로교통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도로교통법, 교통. 교통이라고 나온 거 한번 찾아보세요. 교통. 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해.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느 정도 보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장애인용 휠체어, 건설기계, 자전거, 전동 킥보드. 답이 뭘까요?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답은 1번이죠. 건설기계, 자전거, 전동 킥보드는 차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차에는 차하고 자동차가 구분되죠. 차는 사람의 힘이나 그 가축의 힘 또는 동력. 그래서 어떤 수동적인 사람이나 가축의 힘에다가 또는 동력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동차는 뭡니까? 동력에 의해서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 자동차는 동력에 의해서, 차는 사람의 힘, 가축의 힘 또는 동력에 의해서 운전되는 거. 운전된다고 말하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퀴가 있고 운전대 있는 것이죠.
자전거도 운전대가 어디 있냐? 양팔로 잡는 게 그게 운전대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전거도 해당이 되고 심지어 수레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차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는 안 들어가는 건 왜요? 예,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장애인용 휠체어 이거 나온다면 이렇게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장애인용 휠체어 또는 뭡니까?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동력이 있는 의자차가 있어요. 동력 의자차. 예, 그 배터리로 다니는 거죠. 그것도 차는 아니에요. 그것도 휠체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도 같은 걸 고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도 도로교통의 차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사람이 끌고 가는 수레, 기차. 답은요? 기차죠. 아까 봤죠? 사람이 끌고 가는 수레도 차입니다. 자동차는 아니지만 차에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상의 차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가축의 힘으로 끄는 것은 뭐예요? 주로 수레. 동력의 힘으로 하면 자동차 같은 거죠. 이게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다만 이건 아니다는 거죠. 철길, 즉 뭡니까? 기차는 아니다. 그 다음에 유모차 아니다. 기차 아니고 유모차 아니고 그 다음에 보행 보조용 의자차. 뭡니까? 배터리 달아가지고 의자차로 다니는 거 있죠.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차 아니고 유모차 아니고 보행차, 보행기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예, 승용, 특수, 화물 다 맞죠? 자전거도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아니에요. 자전거에다 딸딸이란 거 이것도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는 아닙니다. 아닌 것을 더 알아두셔야 돼요. 6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도로입니다. 공원 휴양도로, 통행이 자유로운 아파트 단지 내 큰 도로, 군부대 내의 도로, 깊은 산속 비포장도로. 네, 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답을 먼저 찍어볼게요. 네, 군부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는 것은 크게 첫째는 통행이 자유로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문에서 못 가게 다 막아버린다든가 특수한 사람만 들어다닐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 특별한 사람만 쓰게 돼 있어는 안 돼요. 불특정 다수인이 쓸 수 있는 교통 이런 것이 도로예요. 그래서 자유롭다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 내 큰 도로도 통행이 자유로우면은 그것도 도로예요. 공원지 휴양도로도 도로고 깊은 산속에 있는 비포장 도로도 도로입니다. 그러나 군부대 내 도로는 왜요? 이건 자유롭지 않죠.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를 한번 보죠.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첫째,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다음에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농로 이런 것도 다 도로입니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그리고 밀폐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째, 자동차 운전하기는 운동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유료 주차장 내 이것도 도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의 모래밭길 이런 것도 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동차 운전하고는 운동장 도로가 아니다. 유료 주차장 내 그, 그 마당 그것도 도로가 아니다. 해수욕장의 모래밭길 도로가 아니다. 또는 출입에 제한을 받는 곳 아까 봤죠? 군부대 이런 것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의 3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도로교통의 3대 요소.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에 뭐가 다닙니까? 지금, 자동차가 다니죠. 자동차가. 예, 바퀴 달고 자동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사람도 걸어 다니죠. 예, 사람도. 그래서 도로는 뭡니까? 첫째,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먼저는 도로가 있어야겠죠. 이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든 또 걸어다니는 사람이든 사람이 있어요. 도로, 자동차, 사람. 예, 이 셋이 도로교통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아닌 것은 네, 도로교통법입니다. 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단어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한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차도죠. 여기가 차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도예요. 이렇게 보도. 사람 다니는 곳이죠. 여기는 여기는 차 다니는 곳이고. 그런데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예.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 경계선 이걸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어진 선이라고 그랬어요. 이어졌다는 말은 연결됐다 이런 말이죠. 예. 여기다 이렇게 돌 이렇게 놓고 반듯반듯한 돌을 이렇게 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분 지은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석선 그래 연석선. 이 연결한다 할 때 연자 있죠 이거 연 예, 석, 선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 돌들을 이 전체를 가리키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연석선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 돌 등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 선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연석선이다. 그래서 이 답을 이런 문제가 나올 답을 찾는 이어진 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석선이라고 한다. 9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고속도로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고속도로입니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고속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중앙분리대 등 설치로 안전하게 고속 주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자, 답은요? 네, 먼저 찍고 가죠. 그렇습니다. 4번이죠.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지정된 도로입니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고속버스만 다니는 거 아니죠? 예, 고속도로에 예, 그렇죠. 택시도 다니고 다 다니는 거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된 도로는 뭡니까? 이거는 예, 자동차 전용 도로고 고속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도로는 없습니다. 이런 도로는 예, 중앙분리대 등으로 설치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고속도로는 아니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운행만 사용하기 위해서 예, 고속운행 그다음에 그걸로 지정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한번 보시면 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답부터 먼저 찍고 갈게요. 안내표지는 이런 표지는 없어요. 주의하라 안내하고 뭐 이동호도 못 들어간다고 안내하고 노면이 미끄럽다 안내하고 이 속에 내재적으로 안내라는 표현은 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 표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표지 중에 안내 표지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8조에 이 표지가 나와 있는데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 노면 표지, 표시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안내 표지는 없죠. 근데 내용을 보면 다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죠? 뭐 하니까 주의해라.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분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안내하는 표지. 이게 주의하라 이런 표지예요. 어디가 위험하니까 주의하라. 규제 2.5톤은 못 들어간다든가 이런 규제를 안내하는 표지, 지시 표지, 도로의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을 안내하는 표지, 보조 표지, 노면이 뭐 미끄럽다 어쩌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알리는 안내하는 표지. 그렇죠? 다 안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안내 표지라는 건 없고 내용은 다 안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가 안내하는, 그렇죠? 이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규제냐 안내냐인데 규제를 안내하는 거죠. 안내 표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겠어요? 규제 표지죠. 예, 규제하는 것을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 표지는 없고 규제 표지 자체가 안내하는 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점선의 의미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1차로, 2차로 이렇게 점선 그럼 뭐예요? 예, 여기로 가는 자동차가 차선 바꿀 수 있다. 허용이죠. 그렇습니다. 허용입니다.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점선은 허용입니다. 실선은요. 가시다가 1차선, 2차선 이렇게 있는데 이 실선도 그어져 있어요. 이때 뭡니까? 차선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차선 변경 안 돼요. 이 실선은 예, 제한받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요 끊어진 데가 나올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게 허용이에요. 그래서 실선은 예, 제한받고 금지하는 겁니다. 복선은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줄로 쳐진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색상 중 버스 전용차라고 같은 지정 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에 사용되는 색상은 네, 정답은 눈에 들어오셨죠? 예, 가다 보면 예, 파란 것으로 그어졌죠? 뭡니까? 예, 예, 버스 전용차로 뭐 이런 것은 청색으로 그어지죠. 자, 색상을 봅시다. 백색, 동일 방향의 교통류 분리 뭡니까? 예, 차로, 1차로, 2차로 이런 거 할 때 백색으로 그었죠. 황색은요. 예, 반대 방향의 교통류. 그렇죠? 예,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황색선이 이렇게 있어요. 창신에 그 있던 뭐 이게 중앙선이 중앙선. 반대쪽에 차가 온다는 얘기 이렇게 가는데 이건 너무 큰일 나죠? 아, 이거는 뭐예요? 황색은 예, 그렇습니다. 반대 방향 예, 중앙선이라는 얘기예요. 청색은 아까 본 것처럼 뭡니까? 버스 전용차로 표시 또는 다인승 차량 전용 표시 이런 것이 청색이죠. 적색은요.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 안에 그 테두리 알리는 네, 표지의 그 테두리 같은 거 이런 것은 적색으로 하죠. 14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용어와 그 정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정차, 주차, 차선. 자, 정차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이건 지금 정차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주차죠.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요. 운전자가 자리를 뜨지 않는 것. 그게 정차죠. 근데 이렇게 예, 차 고장이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어떻든 계속 정지 상태.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건 주차예요.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예, 이렇게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예,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거 이것도 주차예요.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게 하여 경계지점을 안전표시로 표시한 거 맞죠?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뭡니까? 이 빙점으로 돼요. 방점은 계속 정지 상태. 이건 주차예요. 그러나 5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 있는 것.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정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틀린 것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정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는 정차 주차할 수 없다. 터널 및 다리 위에서는 주차할 수 없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인 것은 정차 및 주차 금지다.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이다. 답은요? 그렇죠? 네, 3번입니다. 첫째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정차 주차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터널 안에, 그 다음에 다리 위에서는 정차는 할 수 있지만 주차할 수 없어요. 주차는 못합니다. 터널 안, 다리 위. 그 다음에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10m가 아니고 몇 m입니까? 5m.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 그래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는 5레인 곳에 주정차 못합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한번 보죠. 첫째, 교차로 못하고 횡단보도 못합니다. 건널목이나 이런 거 못하죠. 그 다음에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자, 이렇게 보죠. 이게 도로 모퉁이. 도로 모퉁이로부터 몇 메타요? 5m. 여기서 마찬가지죠. 5m. 이렇게 이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뭡니까? 주정차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방해가 되기 때문에 5m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10m는 너무 멀죠. 5m. 그 다음에 5m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소방전, 소방용수시설. 소방차가 와서 불나면 거기서 물 그 펌프로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도 뭐예요? 여기가 그 소방전이 있으면 여기로부터 몇 m예요? 5m. 이것도 5m. 5m만 되면 여기 들어와서 소방차가 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방전으로부터도 5m, 이 도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m. 그 다음에 10m는 뭘까요? 10m는 이거예요.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 사각으로부터 10m. 이거 10m예요. 그 다음에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여기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 횡단보도로부터 이쪽으로 뭐예요? 10m 이내에는 주정차 못해요. 여기다가 만약에 대놓으면 이쪽으로 가는 차가 나오는 사람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10m짜리는 두 개예요. 뭐예요? 안전지대에서 10m. 그 다음에 횡단보도 건널목 가장자리에서 10m. 그 다음에 5m짜리는요. 이 코너. 그렇죠? 5m. 그 다음에 뭐예요? 소방호수 되는 거 5m.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빈 택시가 먼저 진입하고 승객을 태운 택시가 나중에 진입한 경우에 통행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신호등이 없는 또는 교통정리가 없는 그런 교차로에서 빈 택시가 먼저 진입했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택시가 나중에 진입했답니다. 그럼 통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통행 우선순위가 같다. 승객을 태운 택시가 우선이다. 빈 택시가 우선이다. 중형차보다 소형차가 우선이다. 답은요? 답을 찍으면 그렇습니다. 3번이죠. 빈 택시가 우선이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빈 택시가 우선이냐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진입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게 신호등도 없고 교통용도 없어요. 그런데 자, 이런 데서 뭡니까? 여기서 차 한 대가 들어가고 여기서 차 한 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는데 이 차가 먼저 진입을 했어요.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빈 택시든 뭘 태웠든 간에 먼저 들어온 차가 선진입한 차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럼 이 차가 양보를 해줘야 돼요. 먼저 들어온 차한테요. 죄송합니다. 물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차가 우선하기 때문에 빈 택시가 먼저 들어왔다. 그러니까 빈 택시가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이렇게도 나오고 또는 뭐예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이렇게도 나오고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먼저 들어온 차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요. 자,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냐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뭡니까? 다른 차가 먼저 들어가 있는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먼저 들어온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진입 우선. 그죠? 먼저 들어온 차 우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도로폭이 넓은 경우에 도로폭이 좁은 데서 오는 사람이 뭐라 양보하라. 자, 자, 여기서 한 대가 들어가고 여기서 한 대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도로폭이 넓죠? 이 도로폭이 넓은 데서 오는 이 두 차가 여기 똑같이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예, 도로폭이 좁은 얘가 양보해라. 얘가 먼저 가라. 도로폭이 넓은 쪽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법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도로폭이 넓은 경우에는 예, 서행해라. 어디가 도로폭이 좁은 데서 넓은 도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라 하는 겁니다. 좁은 도로에가. 그 다음에 교통하고 있지 않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예, 똑같은 조건이라면 도로도 똑같이 폭도 똑같고 이런다면 어느 차가 우선이다? 우측 도로 차가 우선이다. 우측 도로 여기 들어간 차 이렇게 보면 이쪽이 우측 도로죠. 우측 도로 차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우회전 차가 우선이에요. 그 교차에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는 우회전 차가 우선이다. 그래서 알아두니까 선진입차 우선, 도로가 넓은 데서 들어간 애가 우선, 그 다음이 뭐예요? 예, 그 우측 도로 우선, 우회전차 우선. 예, 우측이 돼서 힘이 세죠? 우측, 우회전차 우선. 그렇게 보시면 돼요. 17번입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할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느냐. 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길 하나인데 여기로 그냥 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떼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를 떼줘야 되냐.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할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여기 우측 가장자리죠. 우측 가장 얼마를 떼주고 주정차를 해야 되냐. 이 떼주는 거리가 얼마냐 이거 이렇게 세울 때 얼마나 떼야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50cm는 떼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를 사람이 쉽게 다니겠죠? 여기로. 네. 50cm는 떼줘라 하는 것이 답입니다. 18번입니다. 택시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자 한다. 다음 중 긴급자동차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택시는 어떤 경우에도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운전해야 한다. 3. 휴대하고 다니던 긴급자동차 표지를 붙여가고 운전한다. 4. 전조등 또는 비상등 표시를 켜고 운전한다. 정답은요? 네, 그렇죠. 4번이죠. 네, 전조등, 헤드라이트 또는입니다. 비상등, 전멸등이죠. 깜빡깜빡. 이 비상표시등을 켜고 운전하면 됩니다. 택시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본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 2항 3호입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걸 긴급자동차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수요를 위해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그랬더니 택시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울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그때는 앞 헤드라이트를 켜고 같이 되겠죠. 양깜빡이를 켜서 비상표시등을 켜고 운전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교차로,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기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터널 전 2km.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정답을 찍겠습니다. 네, 터널 전 2km가 아니라 터널 안입니다.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못하지, 그렇죠? 네, 터널 전 2km까지는 아니에요. 터널 안 또는 터널 내.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못합니다. 다리 위에서 앞지르기 못하고요. 도로에 구부러진 곳, 큰일 나죠. 앞지르기 했다가는 이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여기도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인데 2차 앞지르고 이쪽으로 중앙선 넘어서 가는데 2차가 오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도로에 구부러진 것이나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앞지르기 안 됩니다. 교차로 안 되고 다리 위 안 되고 터널 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터널 전 2km 이거는 아니에요. 터널 안 그래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법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도로에 구부러진 거, 고갯마루 이런 데서는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차를 앞지르기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번입니다. 긴급 자동차의 특례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뭐 119라든가 또는 앰뷸런스라든가 뭐 위급한 환자를 싣고 간다는 게 긴급 자동차죠. 이런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 위반이라든가 뛰어들기 금지, 앞질기 금지 이런 걸 적용 안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지르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긴급 자동차라도 특례 적용이 안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 앞지르기 방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식으로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방법은 특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앞지르기 방법은 뭐냐 하니까는 제일 그 1번 노동이 뭐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차의 좌측으로부터 통행해서 그 앞지르기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가고 있어요. 여기 차가 여기 비어 있다고 그래서 앞지르기 할 때 이쪽으로 앞지르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차의 좌측, 예, 이 좌측으로 이렇게 앞지르기 해라 이렇게 좌측. 그래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해야 한다. 이러한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는 긴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여기에 예외가 없이 이걸 지켜줘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